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상승 흐름 잘 보이다가 또 폭등하는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어떤 호재 소식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경제 지표가 둔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경제 지표 둔화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낮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 정도로서만 이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먼저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이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7월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882만 건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950만 건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전월 대비도 30만 건 이상 줄어들게 되면서 고용 관련돼서도 경제에 대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를 했었었는데 전월이 11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106.1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을 했던 116보다도 훨씬 낮은 이런 수치를 보이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2년무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10년무 국채금리가 계속 고고권 행진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어제 이런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SBC에서는 이날 나온 지표가 냉각되고 있는 것은 위험자산, 특히 주식의 전략적으로 좋은 진입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네. 14bp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4%대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네.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9bp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4.1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만 있느냐 이런 건 좀 아니고요. 네. 트레저리 이 파트너스에서는 이 8월에 미국 증시가 경험한 높은 변동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9월에도 이 높은 변동성 환경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준이 통화 긴축 영향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되게 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에 다시 한 번 더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네, 그 그렇죠. 고용 지표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한 차례 긴축 사이클에 대해서 종료 기대감이 좀 커졌던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지표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항상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오르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6에서 한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관련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CNBC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미국 증권거래소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을 이제 신청을 거부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 거부했던 판결을 뒤집는 이제 판결을 내놓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의 이 비트코인 이 신탁을 ETF로 전환을 하는 것을 사실 거부를 하게 되면서 그 뒤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아니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ETF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계속 보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결국은 모두 다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반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감기가 다시 한 번 더 줄어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8배 정도의 네.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감기가 줄어들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이 나왔지만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인글로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
됐고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 28%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호재 속에 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괜찮았는데 테슬라가 7%나 급등했어요. 네, 테슬라가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네. 그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펜하이머에서 이제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테슬라가 3억 규모의 초성능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론칭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성능의 AI 컴퓨팅을 자사에 들이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습득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20억 달러 정도를 자율주행 관련돼서 AI 학습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4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역시나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테슬라가 혜자를 더욱더 가져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더 남다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밸런스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었었는데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두 종목을 꼽자면 테슬라하고 BYD를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33%의 성장률을 보이게 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인도 대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었고요. BYD 같은 경우에는 92%의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보다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관련돼서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 이제 얼마만큼이나 더 잘 팔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은 부분 맞춰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입증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 앞서 말씀을 드린 두 종목인 테슬라하고 BYD 정도만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니오라든지 아니면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인도 대수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3만 대 이하의 건에서 인도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BYD 대비 경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될 거고 이들과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앞서기 위해서는 더욱더 가격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은 결국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좋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총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판매를 상당 부분 잘 해내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판매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가져가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캐스천 마커가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뭐 일정 부분 MS를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북미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시장에서에 대한 진출이 얼마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MS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일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오히려 더욱더 많은 부분 팔리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현대 기아차가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도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한 경쟁력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도 4% 정도 올랐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좋았더라고요. 네, 뭐 엔비디아도 일부 비트코인 관련된 이러한 이제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뭐 또 하나는 이제 기술주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반발 매수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뉴스에 대한 보도 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이제 더욱더 협력을 많은 부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CNBC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엔비디아보다는 구글에 대한 뉴스가 더욱더 맞는 부분이기는 네. 한데 이 구글이 협업툴인 워크스페이스에서 AI 탑재 기능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이것이 2024년도에 실적을 견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경쟁자로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이와 여기에 더불어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파트너십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AI100이라든지 H100을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차세대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필립캐피탈에서도 엔비디아 관련된 이 좋은 긍정적인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결국은 엔비디아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이 가속 컴퓨터 기기들에 대한 이 많은 이 더욱더 사용에 있어서 이 결국은 효율성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확정이 되었었고 이 부분 자체는 반도체에 대한 장기적인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440불에서 645불로 큰 폭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네. 이만큼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요즘 엔비디아 관련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담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15 출시 날짜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언론 초대장을 또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 출시를 앞서서 12일 날 이제 본사에서 이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사실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도라든지 이슈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USB-C 타입 관련돼서 충전 포트를 활용을 하는 것이 보다 모든 이제 제품에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티타늄 소재에 관련돼서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형 애플워치 관련돼서도 공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어쨌거나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T에서는 역사적으로 애플에 대한 주가 자체가 아이폰 신제품 공개를 앞서서 S&P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초부터 신제품 발표까지 평균 한 8%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네. 8월달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한 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전의 경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도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된 다음에 또 국내 애플 밸류 체인들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베스트바이라는 종목은 3%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네, 베스트바이가 실적 발표했어요. 아, 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실적에 대한 전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좋지 못해요. 전년 대비 모두 다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일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가이던스라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상단에 대해서 약간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2023년도에서는 재고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줄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2024년도에는 결국은 재고에 대한 소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재고에 대한 리스타킹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가격적인 측면이 다시 한 번 더 정상 가격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전제품 관련돼서도 보다 더 나은 수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별로 같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오늘은 뭐 상승 출발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야간 선물이 좀 많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지수와 정방향성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둘 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이 동반 산승이 이 아침 시장에는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한쪽 섹터로에 대한 기울기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은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오라는 종목 제이오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다 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빨라지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올 만한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가 될 수 있기는 그렇죠.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 CNT 도전제 관련돼서 응급제에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제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보다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제이오에서 사실 이 파우더를 받아서 그거를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거든요. 네. 보다 더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제이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제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극재에 관련돼서도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제이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이오가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은 하반기 때 이제 이 공장 관련돼서도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네.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 예정된 가운데 관련 종목으로는 또 제이오 주시를 주셨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뭐 긴축 사이클이 좀 종료된다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직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추가적인 경제 지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